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대로 매우 거셉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시민이 2,0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기술적 결함이 지적됐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유발 지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역시 묵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관리 매뉴얼도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또 땅속에 단층대가 있는지도 모른 채 바로 그 위에 구멍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원전이 몰려있는 영남 지역 단층 지도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줄을 이어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조금 오래 좀 지체를 하셔야 돼요. 포항 범시민대책본부의 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 중이었습니다. 답답한 시민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뒷방의 벽에는 완전히 벽이 넘어져 버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이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자 나도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됐습니다. 기존 소송 참여자가 1,300명가량이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앙 근처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지진 때문에 철판 절단기가 멈췄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사무실도 지진이 났을 때 그대로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냥 지열발전이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 소송이라든지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포항시는 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우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흥해 지역에 재건 수준의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은행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금융 지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업체 대표는 보고서가 나온 지 2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작성된 산업은행 내부 보고서입니다. 강만수 당시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열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선진국보다 시추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 지열자원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엔 모니터링 기술이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지열발전은 유발 지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밀한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됩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포항 지열발전 업체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넥스지오 대표는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재환 기재부 장관은 자원 개발에 관한 면책 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볼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 측은 이른바 신호등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근처에서 아무리 작은 지진이 일어나도 즉각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진 규모가 좀 더 크면 물 주입도 즉각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63차례나 지진이 있었지만 이 매뉴얼대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가 2015년 12월에 만든 내부 문건입니다.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 사례를 참고해 만든 신호등 매뉴얼이라고 소개합니다. 규모 1.0 수준의 작은 여진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포항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관련 기관과 포항시에 보고하고 물 주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1월 해외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도 자신들은 강화한 매뉴얼을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신호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진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던 웹사이트는 아예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63차례 지진이 나는 동안 지열발전소로부터 통보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2.0에서 3.0 사이의 지진이 났을 때 운영을 중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 4월엔 규모 3.1의 지진이 났는데도 물주입 중단이 아닌 배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주관사 측은 자신들은 감독기관의 보고는 충실히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신호등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고장났는지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가 진행됩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어제 정부 조사단은 지열발전소 측이 단층대 바로 위에 구멍을 내고 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땅속에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지열발전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단층 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물 주입량에 비해서 지진 규모가 큰 거는 단층대에 직접 물을 주입한 것 같다. 단층을 잘못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동안 국내엔 450여 개의 활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은 학계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층 구조를 파악 못한 개발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은 양산 단층이 살아있는 데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장이 모여 있어 단층 파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차례 지진 피해를 겪고서야 움직였습니다. 832억 원을 들여 전국 단층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고 2017년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지도는 2036년 완성됩니다. 하지만 영남권 지도는 우선적으로 내후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활성단층이 발견되면 원전을 비롯한 건물 내진 설계나 내진 보강 작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땅속 지도 때문에 땅밖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영남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